저는 이제 환자분들 와파린 수치가 갑자기 너무 꾸덕꾸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준비한 와파린을 복용 중인 판막질환 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로 있는 심지영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주실 분은 고려의대 구로병원 심장내과 곽서연 교수님입니다. 곽서연 교수님, 판막 수술을 한 환자들은 거의 매년 심초음파 검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 판막 수술 받은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심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심초음파 검사는 굉장히 편하게 또 할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하지만 판막의 기능, 구조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판막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동안 잘 유지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간히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나 하면 이제 조직 판막 같은 경우에는 퇴행이 또 옵니다. 노화가 될 수 있어서 퇴행이 되면서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되고, 기계 판막 같은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와파린 수치가 잘 안 맞는다든지 하면서 혈전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뇌졸중의 위험도로 이어지고, 또 일부에서는 판막을 통해서 지나가는 혈류에 장애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판막의 기능과 또 여러 가지 약제 조절에 따른 합병증, 그리고 또 심장 기능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심장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막 수술 받은 환자한테서 와파린 수치가 잘 안 맞아서 항응고제 효과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간혹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심장 안에 혈전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판막을 통해서 혈류가 아주 잘 지나가야 되는데 판막이 잘 기능을 못하니까 혈류가 잘 못 가는 이런 현상이 가끔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항응고제 복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판막 수술을 받은 후에 와파린, 쿠마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꽤 있는데요. 항응고제입니다. 피를 맑게 하는 약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식이습관 관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새로 나온 판막을 우리 몸의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판막 주위에 혈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와파린을 복용하는 분들은 특히 식이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왜 식이를 조심해야 하나요? 와파린은 비타민 K라는 비타민과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거나 또는 며칠 동안 식사를 못해서 비타민 K 섭취가 줄어들면 약의 효과가 매우 들쭉날쭉해집니다. 근데 항응고제라는 거의 특징이 사실은 너무 약효가 세지면 어디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서 뭐 단순하게 코피가 나거나 멍이 많이 들거나 뭐 이런 문제만 있으면 다행이지만 위장관 출혈이나 뇌출혈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너무 약효가 줄어들면 혈전이 생겨버리면 판막이라는 게 뭐 혈류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막혀버리면 갑자기 급사를 하시거나 뇌졸중으로 이어지거나 건강을 굉장히 심하게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용량이 조절이 돼서 나의 피 물기가 잘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장 판막 또는 심혈관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 룰이 와파린을 드시는 분한테는 완전히 다르게 적용이 되거든요. 비타민 K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나 피를 너무 묽어지게 할 수 있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와파린 복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핵심은 비타민 K를 일정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파린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먹어도 되는 것들은 예를 들면 당근, 토마토, 버섯, 양파, 호박, 고기, 생선, 과일, 우유 같은 것들은 그래도 평소에 어느 정도 드시는 양을 유지를 하면서 거기서 맞춘 와파린 농도를 잘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파린 드시는 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과량 드셨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시금치, 부추,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가 과량 드셨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적정량만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 와파린 수치가 갑자기 너무 꾸덕꾸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청국장 드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청국장은 콩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국장은 그냥 아주 단기간에 와파린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청국장 드셨어요? 하다가 환자가 아니요, 안 먹었는데요? 이러면 그 다음에는 혹시 상추쌈 파티를 계속 하셨나요?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과량은 아니지만 소량은 먹어도 되는 이런 음식에 들어있는데 삼시세끼를 계속 그렇게 드시게 되면 과량이 되죠. 그 다음에 콩밥을 계속 드시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콩밥을 드시게 되면 콩이 하나 올려져 있진 않죠. 꽤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청국장, 녹색 채소도 너무 많이 몰아서 드시는 것, 그다음에 콩밥 뭐 이런 것들 강조를 하고 있고요. 와파린 드시는 분은 통상적으로 콩은 좀 가급적이면 너무 많이 드시거나 너무 먹었다 안 먹었다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두유를 드시는 것보다는 우유를 드시는 게 선호가 되고요. 콩밥보다는 다른 잡곡밥 또는 쌀밥을 드시는 거가 더 선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항목별로 뭐 외우고 뭐 리스트를 해서 식단을 짜시기보다는 콩이랑 이런 종류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고 녹색 채소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일부 환자들은 고용량을 먹는 거를 좀 회피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식단을 제한을 해서 녹색 채소 다 빼고 두부도 빼고 두부에 콩 되게 많이 들어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뭐 일부 두부 음식점에 가서 두부로 된 음식으로만 쫙 깔아놓고 드신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평생 하실 수 있는 식단을 하시고 영양 불균형이 오지 않도록 잘 적용해서 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식사 말씀했는데 우리나라 환경이 조금 특수하죠. 우리나라 분자분들은 한약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성분인지 잘 모르는 한약을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인삼, 홍삼 등을 과량 섭취하신다든지 양파즙, 마늘즙 이런 건강 보조식품 진하게 우린 어떤 그런 음식들을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과량 섭취했을 때 와파린 농도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이 여행을 가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일단 시차랑 관련해서는 와파린이 이제 2, 3일 시간이 좀 바뀐다고 해서 크게 작용이 달라지지 않게 작용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중복 복용보다는 시간에 맞춰서 그냥 복용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상한 음식이에요. 곰발바닥, 생 이런 것들. 왜냐하면 우리 판막 환자들은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하는 중증 감염 질환에도 좀 취약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거 드시고 배탈 나시고 그게 뭐 세균이 돌면은 그것도 안 좋은데 문제는 와파린 복용하신 분들이 이 수치가 마구마구 달라집니다. 근데 여행을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이죠, 안전. 안전인데 와파린 수치가 뭐 잘못되거나 아니면 어디 넘어져서 다쳤는데 피가 지혈이 안 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안 드시던 음식을 굳이 농축된 것을 어디서 드시거나 뭐 시음하시거나 이러는 거는 좀 회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파린 복용하는 환자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와파린이 워낙 식이습관 관리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저 와파린 안 먹으면 안 되나요? 요즘 와파린 말고 좋은 약이 있다던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좋은 약이 이제 소위 노악이라고 얘기하는 항응고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계 판막이 있거나 수술 직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복용하는 경우에는 식이 조절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약들보다는 와파린이 더 우세하고 기계 판막이 있는 사람한테도 그런 약을 임상시험에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와파린은 굉장히 필요한 환자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약이고 우리가 잘 조절해 가야 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와파린을 복용하면서 내가 코피도 나고 멍도 들고 식이 제한도 너무 심하고 별로 안 좋아하죠, 누구나. 근데 잘 조절하면 건강 유지에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이런 와파린 복용하는 환자에서 조심해야 될 음식, 그리고 조금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만 잘 기억하시고 또 주치의 선생님과 잘 와파린 농도를 잘 조절해 가신다면 판막 건강이 잘 유지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와파린 투여하면서 걱정이 많으시지만 생각보다 드시면서 잘 조절되는 환자분 많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도 가끔 드시고 하면서 적정한 농도를 잘 찾으면 안전하고 좋은 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들 또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국심초원파학회 유튜브 채널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